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소리가 멀쩡히 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자물쇠에 꽉 갇힌 것처럼 특정 상황에서만 말이 전혀 안 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이 흥미로운 상태, 선택적 함구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집에서는 완전 수다쟁이에 노래도 부르고 웃음도 끊이지 않는 아이가 이상하게 학교나 유치원만 가면 입을 꾹 닫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미스터리하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이게 바로 선택적 함구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아이의 선택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요, 정반대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말은 정말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말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고집이나 반항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아이 마음속은 아마 누구보다 답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적 함구증 정확한 정의는 뭘까요? 이건 심각한 불안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집처럼 편안한 곳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말하는데 특정 사회적 상황에만 가면 입이 꽁꽁 얼어붙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바로 불안장애라는 점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해온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1877년에는 자발적 실어증, 그리고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선택적 무언증이라고 불렸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마치 아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거라는 뉘앙스가 강했죠. 하지만 연구가 계속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건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함구증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아이를 탓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돕는 관점으로 넘어온 거니까요. 가끔 이걸 뇌 손상 때문에 말을 못하는 실어증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자, 선택적 함구증은요, 사회적 불안이나 트라우마 같은 심리적인 게 원인이에요. 말할 능력은 멀쩡히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딱 막혀버린 상태죠. 반면에 실어증은 뇌 손상 때문에 언어 능력 자체가 아예 손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물리적으로 말이 안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뇌에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위협 감지기 역할을 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편도체가 특정 사회적 상황을 막 엄청난 위협으로 오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때 얼음, freeze 하고 얼어붙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 순간 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면서 말을 할 때 쓰는 근육까지 마비가 돼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뇌의 방어 시스템이 살짝 오작동하는 셈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굳게 닫힌 목소리를 아주 부드럽게 열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슬라이딩인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슬라이딩인 기법은요, 굉장히 섬세한 접준이 필요해요. 먼저 아이가 엄마나 아빠처럼 신뢰하는 사람이랑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어른이 아주 조용히 천천히 그 공간으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절대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활동에 스며드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불안감이 점점 가라앉으면 아이는 그 새로운 사람이 있는 데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현상이 과연 어린 시절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불안의 메아리는 생각보다 길어서 우리 평생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냥 어릴 때 겪고 지나가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발표처럼 엄청난 압박을 받거나 사회 불안이 심할 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언어적 얼음 상태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이게 트라우마에 대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은퇴나 사별 같은 아주 큰 삶의 변화를 겪은 노년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를 보니까요. 선택적 함구증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에게서 약 2.13배 더 많이 진단된다고 해요. 이게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반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심코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부터 짚어볼게요. 인사해야지 하고 압박하는 거, 너 왜 말을 안 해? 라고 다그치듯 묻는 거. 이런 모든 행동은요, 아이의 불안을 눈덩이처럼 키울 뿐입니다. 뭐 사탕 줄게 말해봐 이런 보상이나 처벌, 창피를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요. 답답하다고 아이가 말할 기회를 뺏고 대신 대답해 주는 거, 이것도 꼭 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내심입니다. 말해야 한다는 모든 압박감에 싹 걷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말이 잘 안 나오는구나 하고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거죠. 말 없이도 괜찮으니까 우리 같이 놀자 하면서 활동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따뜻하고 일관된 지지로 여기는 안전해 라는 느낌을 주고 아이가 자기 속도대로 준비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억지로 말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안을 낮춰줘서 그 목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침묵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침묵을 거부의 표현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신호로 읽어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갇혀있던 목소리들이 비로소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